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작하는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표지와 목차, 자기소개서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어떤 작품을 내가 만들었는지 또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작품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화면의 사진들은 루체플라워 학원에서 진행된 수업 내용으로 핸드타이드 부케, 꽃꽂이, 크란츠, 스트라우스, 콜라주, 화기 채우기, 테이블 장식, 공간 장식, 부케 등 다양한 작품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작품 사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분류하여 전문적인 흐름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해요. 그렇다면 작품의 분류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개개인의 선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디자인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조형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어요. 또한 테크닉에 따른 분류와 계절에 따른 분류, 색상에 따른 분류 등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나누어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작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싶나요? 우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작업된 사진을 잘 나온 사진으로 선별한 다음 하나의 폴더에 작품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분류 방법으로 구성하여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작업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저는 사진들을 3, 4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해 놓고 어떤 구성이 좋을지 같이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디자인 목적에 따른 분류를 진행할 텐데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꽃다발과 꽃꽂이, 공간 장식 크게 3가지로 분류할게요. 꽃다발에는 부케와 함께 분류하고 꽃꽂이는 플로랄 폼을 쓰거나 대체 재료를 쓰는 노플로랄 폼의 작품으로 구성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꽃다발과 꽃꽂이가 아닌 작품들을 모두 집합해 놓을 텐데 공간 장식으로 분류된 카테고리에는 테이블 장식과 바디 장식, 크란츠, 벽 장식 등 꽃다발과 꽃꽂이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에 각각의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작품들을 나누어 보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볼게요. 우선 파워포인트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하여 화면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삽입에서 둥근 사각형의 도형을 추가하여 채우기 색과 선의 색을 변경해 주세요. 저는 채우기 색은 옅은 그린색으로 하고 선의 색은 회색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작품 분류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야 하는데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여 디자인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작성된 텍스트는 항상 크기와 색상을 변경하여 눈에 잘 띄도록 작업해 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제목을 삽입하기 위해 사각형을 선택하여 짙은 그린톤으로 변경한 후 테두리 선의 색을 없앴어요. 그 다음 꽃다발이라고 명시하고 꽃다발 폴더에는 부케도 포함할 거라고 괄호로 나타내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완성되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꽃꽂이와 공간 장식을 추가할 텐데 같은 디자인을 적용할 거라 왼쪽의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슬라이드 복제로 페이지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맞게 카테고리 제목을 변경해주고 제목과 집합체를 나타내는 도형은 그룹화를 진행할게요. 그룹화는 묶으려는 도형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화를 지정할 수 있어요. 세 개의 각각 다른 분류 페이지가 완성되었다면 이제부터 사진을 하나씩 분류 기준에 맞게 구분해 볼게요. 작품 사진을 복사해 페이지에 붙여넣기를 진행하면 사이즈가 커서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려우므로 옮기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진행해 크기 및 위치에서 사진의 사이즈를 조정해 주세요. 사진들을 옮기면서 혹시 비슷한 디자인의 사진이 선정되었다면 최대한 비슷한 사진은 제외하고 전혀 다른 디자인 및 색상의 작품 사진을 선별해야 다양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보는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지루하지 않고 제작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작품들을 하나의 폴더에 모을 때에는 비슷한 작품인지 구분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나타내면 더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 작업을 한번 진행하는 것이 전체를 통일성 있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간 장식에서 크란츠나 바디플라워 작품 사진이 겹치더라도 다른 소재와 재료가 사용되었다면 두세 개의 작품을 한 장의 페이지에 같이 나열하여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사진들을 분류하다 보니 공간 장식 안에서도 크란츠 작품이 3개, 바디플라워 작품이 2개, 테이블 장식이 3개,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하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디자인 목적에 따른 작품 사진을 약 35장 정도 선정하여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디자인 목적에 따라 약 10여 장의 사진들을 선정하였는데 카테고리의 구분에 따라 사진 분량도 적당히 맞춰야 포트폴리오에 균형감이 생기게 돼요. 작품 사진들을 찾아보면 특히나 자주 했던 작품이 있는 반면 한두 개만 제작한 디자인들이 있을 테니 이 부분도 균형감 있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제작한 작품 사진이 선별할 정도로 많다는 것은 그나마 포트폴리오 제작 시 작가의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직접 제작한 작품 사진이 없는 분은 불리할 수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력이 짧다는 것이고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의 정도를 알 수가 없으니 포트폴리오 선정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작품 사진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점 역시 주의해야 해요. 작품 분류가 정리되었다면 각각 분류된 사진을 한 장의 페이지로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렬할게요. 분류된 사진들이 보여주고 싶은 작품들이 맞는지, 중복되는 디자인이나 불필요한 자료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이에요. 분류된 사진들을 한눈에 보니 그룹 내에서도 분류를 통해 대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상이 서게 되네요. 첫 번째 분류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구성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작품 분류 중 목적 중심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려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각각 본인이 속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 취업이 필요하신 분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구성이 필요해요. 취업 목적의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취업처에 따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플라워샵 지원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스파이럴 구조의 핸드타이드 부케나 안정적인 꽃꽂이 상품의 디자인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는 웨딩샵이나 호텔 웨딩으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세련된 형태의 부케 디자인이나 웨딩 아치, 버진 로드 장식 등의 작품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에서는 디자인적인 실험보다는 완성도나 깔끔함, 상품성이 중요하므로 그런 작품들 위주로 선정되어야 해요. 다음으로 공모전이나 심사용 포트폴리오는 예술성과 조형미의 콘셉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서 보았던 작품 분류 사진에서 크란츠 작품이라든지 대체재료 화기 채우기 작품 등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작품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대체재료 화기 채우기 작품의 경우 단순한 꽃꽂이 작품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플로랄 작품이라는 인식과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러한 효과는 포트폴리오 작가가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든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게 돼요. 포트폴리오 작품 분류 중 교육 및 학습용 목적에 따른 포트폴리오로 제작할 때에는 하나의 결과물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감각이 발전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핸드타이드 작품을 제작할 때 처음에는 다소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형태였다가 점점 라인 정리가 깔끔해지고 마지막에는 구도와 비례감이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을 수 있어요. 저희 루치플라워 학원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과정에서 종종 사용하는 포트폴리오로 단계별 작품 제작 과정을 나타내고 변형된 모습들을 나열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각자에 맞는 테크닉을 적용하게 되면 더 많은 팁들을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 브랜딩과 홍보용 목적에 따른 포트폴리오 제작 시에는 감성과 철학,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브랜드 컬러 및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한눈에 어느 브랜드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효과적인 구성이 필요한데, 홍보용 포트폴리오에서는 작품 하나하나보다는 전체 페이지의 색감과 배치, 비율, 폰트 등 일관성이 중요해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에서는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작품을 구성하도록 해야 해요. 앞에서 작품 사진들을 분류했을 때 루체 플라워 학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해 일반적인 상품형 사진보다는 플로리스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작품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곳과의 차별성을 주고 이 곳만의 특징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사진들을 선정했어요. 이러한 디자인 작품들은 쉽게 흉내낼 수 없고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배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목적 중심에 따른 분류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된다면 저는 브랜딩 및 홍보용 목적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이제는 여러분이 제작하려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목적에 가장 가까운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세요. 세 번째로, 형태 및 구조에 따른 분류의 포트폴리오는 제일 처음 우리가 진행했던 디자인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형태 및 구조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류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부케, 꽃꽂이, 공간 연출, 식재 및 테라리움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분류의 포트폴리오는 플로리스트가 어떤 작업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절합뿐만 아니라 분화와 식물을 다룰 수 있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어요. 부케 및 꽃다발의 작품을 정리할 때에는 구조와 의도에 따른 분류를 하면 훨씬 전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웨딩 부케, 핸드타이드 부케, 스트라우스, 와이어링 부케, 디자인 부케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부케는 구현하는 테크닉에 따라 특징 지을 수 있어요. 웨딩 부케의 경우 사용하는 소재의 종류와 디자인에 따라 구분되며, 핸드타이드 부케는 포장의 테크닉에 따라 다양함을 선보일 수 있어요. 또한 스트라우스는 부케와 꽃다발과는 차이를 두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와이어링 부케는 와이어링 테크닉에 따른 디자인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디자인 부케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꽃들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부케는 각각의 테크닉을 얼마나 구현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러한 테크닉의 구현은 포트폴리오 작가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쉬우며 다양한 경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꽃꽂이의 경우 화기를 이용하여 꽃가의 공간 배치 감각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포트폴리오 작업 시 정면과 측면 또는 정면과 상면 등 다양한 사진들을 첨부하여 입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꽃과 화기의 비율에 대한 이해, 화기 디자인과 어울리는 꽃의 디자인 등을 나타내게 되므로 형태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공간 연출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는 플로리스트의 스케일감과 창의적 감각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요. 공간 연출 포트폴리오에서는 규모의 비례감이 중요한데, 작품이 어느 공간에 설치되었는지, 주변 환경 및
사람과 함께 나타내는 작품 사진이 표현되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공간 연출 작품에서는 꽃뿐만 아니라 재료의 다양한 응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료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어느 정도 가능한지 보여줄 수 있어요. 공간 연출 작품에서는 공구에 대한 사용 능력도 측정 가능한데 드릴 사용의 여부, 사다리 사용의 여부 등 플로리스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작품 사진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간 연출 섹션에서는 반드시 전체 컷과 디테일 컷, 제작 과정 사진이 필요한데 과정 사진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설계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재 및 테라리움의 작품 사진은 꽃이 아닌 식물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며 지속 가능한 플로리스트를 연출할 수 있어요. 분화 및 식물에 대한 작품을 나타내는 것은 원예학적 이론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고 꽃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한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나타내요. 이러한 포트폴리오 사진은 플로리스트의 전문성이 잘 드러나며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듯 형태 및 구조에 따른 분류의 포트폴리오는 플로리스트의 기술적 범위와 표현력의 폭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류법이에요. 앞에서는 목적 중심과 형태 중심으로 작품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디자인 요소에 따른 작품 분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아볼게요. 디자인 요소는 형태나 색채, 소재, 스타일 등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디자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작품을 제작하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형태에 대한 분류는 작품의 지배적인 운동성이 수직형인지 수평형인지 사선형인지 분류되며 배열의 방법이 평행형인지 교차형인지 방사형인지에 따라 작품을 분류할 수 있어요. 형태별 섹션을 구분할 때에는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각 형태에 따른 특징과 느낌들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수직형의 경우 웅장함과 상승하는 표현력을 갖고 있으며 수평형의 경우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표현하면 작품 제작 시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 작품이 구상되었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요소인 색채에 따른 분류는 톤과 대비, 계절감, 감정 표현 중 어떤 축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톤온톤과 톤인톤 색상 배열, 보색 대비, 계절별 팔레트, 심리적 색상 등을 활용하여 감정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지마다 메인 컬러 팔레트를 추출해서 나타내고 작품들을 분류한다면 시각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상승하게 돼요. 플로리스트 색성환을 이용하여 기본 색상인 빨강, 노랑, 파랑에 따라 작품을 구분한다든지 한색인 파랑과 보라 계열, 난색인 노랑과 주황 계열로 구분한다면 보는 사람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재 중심으로 작품들을 분류하게 되면 우선 생화와 가공화, 분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공 재료의 사용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는 소재 리스트를 활용하면 효과적인데 이 부분 또한 플로리스트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